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설명해드릴 목차는 설립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 요건 및 그리고 지정 절차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 나머지 시간 동안 평소 궁금하셨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산림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 요건입니다. 설명을 작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 예비 사회적 지정 요건과에서 사회적 기업 단계입니다. 예비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지 않거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가를 발굴하고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역 광역단체장이 또는 부처형은 정부 부처장이 지정한 기업입니다. 그 다음으로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되는데 법정 이중 요건, 고용노동부 심의, 그리고 6개월 이상 사업 실증이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비 사회적 기업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으실 때 예비지 사회적 기업 사업 보고서 필히 제출해 주셔야 되며 이 제출 시에는 산림청 인증 추천 및 지원 사업 참여가 불가합니다. 네, 지금 아마도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산림형 예비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산림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가를 발굴하고 사회적 기업 육성하기 위해서 산림청량이 지정한 기업을 산림형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명칭하고 있습니다. 앞서 산림 예비 사회적 기업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세부적인 판단 기준은 사회적 기업 업무 지침, 고용노동부가 만든 업무 지침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지정 요건 비교는 아래와 같고요. 다만 사회적 기업과 산림형 예비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4번 이해관계자 참여 또는 의사결정 구조, 영업활동 통한 수입이 꼭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산림 예비 사회적 기업도 마찬가지로 4번, 5번에 관한 요건이 충족될 시 이 가점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직 형태입니다. 민법에 따른 법인, 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특별법에 따른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를 갖추고 계셔야 됩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이 되며 아래와 같은 경우 조직 형태가 되어야만 하므로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신청 가능하십니다. 또한 위 법령에 규정되는 않았으나 산림형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이 필요가 있는 경우 다음의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시는 다음과 같고요. 제가 아마도 앞에 소리가 잘 안 들리다 보니까 이런 글씨 많은 부분은 제가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형태의 주요 사항으로는 독립된 조직 형태를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조직의 주소, 인사, 회계 등의 중복 여부가 실질적인 독립됨이 객관적인 사실로 확인이 돼야 됩니다. 또한 독립성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형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심사위원회를 통해서 독립성 여부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많이 질문하시는 경우가 개인 사업자도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냐는 질문인데요. 답변 드리면 사회적 기업은 일정한 법인격 또는 그와 유사한 자주 형태를 갖추어야만 합니다. 개인 사업자는 사회적 기업에서 정한 조직 형태가 아니므로 인증이 불가합니다. 두 번째 사회적 목적 실현 부분입니다. 예비 사회적 기업을 하시려면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의 실현인 부분입니다.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하거나 지역사회 공헌으로서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 등에 기여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관의 규정이 필요하고요. 판단은 정관 및 사업계획서 기준으로 심사하고 있습니다. 기존 실적이 있는 경우 지적 판단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니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일자리 제공형은 신청 전환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 근로자를 고용해야 하며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됩니다. 또한 괜찮은 일자리를 기준을 충족하고 있어야 되며 유급 근로자 판단 기준은 사회적 기업 인증 업무 지침을 준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여기서 괜찮은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기간에 정황이 없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되며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있어야 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으셔야 됩니다. 다음은 사회적 목적 실현 부분에 대한 신청 가능한 형태입니다. 첫 번째 사회 서비스 제공형입니다.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이며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됩니다. 좋은 예시로 혹시 중학교 목표의 교육 수혜자 100명 중 저소득층인 35명인 경우인데요.
이 같은 경우 취약계층의 비율이 35% 이상이어서 좋은 예로 설명해 드릴 수 있고, 나쁜 예로는 부투청 다수에게 실시하는 수취원 교육으로서 취약계층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사이 서비스 제공형으로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일자리 제공형입니다.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인데요. 유급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해야 하며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 비율이 30% 이상이 됩니다. 좋은 예시로 유급 근로자 중 5명 중 고령자가 2명인 고용 비율이 40%이며 이 고령자가 괜찮은 일자리를 충족하는 경우 일자리 제공을 신청할 수 있지만, 이 취약계층의 비율이 40%지만 괜찮은 일자리 충족을 하지 않는 기간직 근로자의 경우 이 고용 비율이 0%되기 때문에 일자리 제공에서 탈락하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로 지역사회 공헌형입니다. 조직의 주된 목적이 다음 구분에 따라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경우인데요. 지역사회 공헌형 가형 같은 경우 지역의 인적 문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주민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경우입니다. 지역사회 공헌형 나형 같은 경우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 해당 부분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일 것입니다. 지역사회 공헌형 다형입니다.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에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의 컨설팅, 마케팅, 자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부분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인 경우입니다. 좋은 예시로 기업 자체 수입의 55%가 사회적 기업을 위한 마케팅 지원이었 경우와, 나쁜 예시로는 유급 근로자 5명 중 고령자 1명, 저소득층이 1명이지만 그 저소득층 주민이 지역 주민이 아닌 경우 지역사회 공헌형으로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네 번째, 혼합형입니다.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인데요.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 비율과 사회 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입니다. 좋은 예시로는 고령자가 2명이며 취약계층에 대한 수취형 교육을 제공했을 경우 혼합형을 신청하셔도 되지만, 나쁜 경우에는 고령자가 취약계층이 20% 이상이나 일반인 상대로 수취형 교육 제공을 하고 있어 혼합형으로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제5 사회적 목적 5번째로 기타 창의형이 있는데요. 이번 제3차 산림형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곡에 좀 빠져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설명을 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목적 출연 주요사항입니다. 신청원 직전 6개월 동안의 실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유권 미만인 경우에도 그 기간 동안의 실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 수혜자가 속해 있는 기간 또는 서비스 제공 연계했던 기간이 있는 직인 또는 확인서가 있어야만 사회적 목적 제공 확인서로 인정해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산림형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지정 요건 받으시려면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시청 직접원이 속하는 달에 제한한 서비스를 생산, 판매하는 등 영업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유급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매출이 발생하고서 요건을 하지 않고 있으나 유급 근로자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도 노동관계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단, 일자리 창출 사업 등 재정지역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유급 근로자와 고용 및 매출 발생이 꼭 필요합니다. 영업활동 주요 사항으로는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야 하며 시장에서의 평판 및 인지도가 있어야 됩니다. 중앙 부처 등 사업을 위탁받은 지속적인 사업 경영을 하고 있어야 되거나 아니면 판로 확보를 위한 예상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야 됩니다. 실적은 외부 전문가의 확인을 받아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한 회계자료를 판단하고 있으며, 만약 매출이 없을 시 용역계약서, 협약성 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계약, 이메일 소송수신 자료 등은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현재는 불인정하고 있습니다. 주로 많이 질문하시는 예시로는 기부와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을 많이 하는 기업이 사회적 기업인가 라는 질문인데요. 답변으로는 단지 사회공헌을 활발히 한다고 사회적 기업은 아닙니다. 일반 기업이 사회공헌 활동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주된 설립 목적이 주주나 소유주에게 돌아가는 이윤에 극대화일 때 사회공헌은 이러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기업 활동의 일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목적 실현이 기업 활동의 본질이 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기준은 별도로 명시되어 있어야 됩니다. 참고사항으로 산림 및 인업 관련 사업입니다. 인사물 생산업, 인사물 유통 및 가공 및 유통, 임업 및 산림 관련 서비스업이 되어야 하며 혹시라도
이 산림이 임업 관련 사업이 아니실 경우 산림형 예비 사회적 기업이 지정이 되시지 않거나 다른 유형으로 신청하시라는 의견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다음으로는 배분 가능한 이윤입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9조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명시한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추어야 됩니다.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됩니다. 회사의 해산 및 청산 시 배분 가능한 자녀재산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 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명시되어야 합니다. 정관 등은 점수 마감일까지 공증을 받아 자출한 경우에 한 해만 인정하고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요건은 이익금 등 경제적 이익을 조직 구성원에게 배분 가능한 조직 형태를 가진 모든 기관에 적용되고 있으니 아래와 같은 조직 형태의 예시를 보시고 시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분 가능한 이윤에 대한 정관 주요 사항입니다. 목적 및 사업, 사회적 목적을 실현한다는 내용이 꼭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시로 이 회사는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공헌함을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며, 두 번째로 소익 배분 및 대출대에 관한 사항,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으로 예시로는 이익금의 처분, 매 사업연도의 총수익금에서 총지출금을 공제한 잔액을 이익금으로 하여 이를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첫 번째 법적 성립금, 이번 사회적 목적을 위한 사용 또는 이를 위한 적립금. 마찬가지로 제36조 이 회사의 해산 시 부채를 변제하고도 배분 가능한 자녀재산이 발생한 경우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 기업 및 공익적 기금들에 지불한다는 내용이 표시되어야 됩니다. 다음은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및 교육 이수 관련 내용입니다.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 직업안정법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다른 지정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산림형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의 범위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이 제1항에 관한 정한 법률로 적용하고 있으며 신청 지정으로부터 3개월 동안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시는 아래와 같고요. 한번 읽어보시고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Q&A 시간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관련 교육을 5시간 이상 들으셔야 되며 대표자님께서 꼭 들려주셔야 됩니다. 사회적 기업 기본과정, 인사노무, 세무회계 이수 확인증이 필요하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 이러닝을 통한 수강으로도 이수를 가능하실 겁니다.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 지원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수료증으로도 재청 가능하오니 혹시라도 이 수료증이 가지고 있으신 분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정 제한입니다. 산림형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신청하셨을 때 지정심사에서 2년 이내에 3회 이상 탈락 기업은 탈락 시점부터 탈락한 연도의 다음 해까지 신청이 제한됩니다. 이 같은 경우 산림형이 아닌 지역형으로 신청하실 경우에도 합산해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예시로 2018년 3월에 1차를 탈락하고 2018년 9월 2차 탈락, 2019년 3월 3차 탈락을 할 경우 2019년 3월 3차 탈락을 기준으로 삼아 1년 동안 다음해 그러니까 2020년 12월까지는 신청이 제한되며 2021년 1월 1일부터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이 만료 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은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의성이 인정되는 기업에 대하여는 그 만료 취소 반납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실질적 동의성이 인정되는 기업이란 다른 어떤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로 많이 질문하시는 경우 산림 예비 사회적 기업에 탈락하는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으로는 산림 예비 사회적 기업에 탈락하는 이유는 크게 첫 번째 교육 미이수, 두 번째 정관 미공증, 세 번째 산림 사업이 아닌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교육과 정관의 경우에는 접수 마감일까지 이수증과 공증받은 정관에 한해 인정하고 있으며 산림 사업에서는 임산물 생산업, 임산물 가공 및 유통산업, 임업 및 산림 관련 서비스업 등이 있습니다. 사업계획서와 더불어 유형별 사회적 목적 실현 시점과 방법 또한 중요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산림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 절차입니다. 현재 저희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서류심사 1차 서류심사 및 2차 현장 실사를 통해 신청 기업에 대한 실태 조사 후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로 한국임업진흥원에서는 지정 공모 접수를 하고 있으며 한국임업진흥원에서는 서류심사까지 진행을 하고 있으며 현장 심사 또한 저희 진흥원과 권역별 지원기관이 같이 나가 현장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은 전문 심사위원을 소집하여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이 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청 및 저희 한국임업진흥원에서 크게 관여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진영 및 통보 같은 경우에 산림청 공고를 통해서 지금 통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접수 방법으로는 온라인 사회적 기업 통화 정보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접수를 받고 있고요. 신청하거나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정 결과 발표는 심사위원회 개최 후 5일 이내 시청 기업의 지정 결과를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및 관계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있으며 신청 기업 대상 개별 연락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태까지 지정 절차에 대해서 지정 요건 및 지정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현재 10월 1일부터 13일까지 지정 공고 및 접수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 2주 동안은 서류 심사를 진행할 겁니다. 혹시라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궁금한 사항이나 Q&A가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이 강의가 시작되자마자 설명회가 시작되자마자 질의하시는 분들 중에 사회적 기업이 되게 되는 예비 사회적 기업은 얼마 동안인지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현재는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최대 3년까지 지정해 주셔서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그 지정받은 동안에도 언제든지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으실 수 있으시고요. 사회적 기업에 인증받는 기간은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 공모 설명회에서 혹시라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바로바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중간에 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좀 매끄럽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고요. 혹시라도 오늘 지정 요건 설명회를 통해서 지정 공모 온라인 설명회를 통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한국임업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질의 또는 저희 담당자한테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 있고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3차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 공모 온라인 설명회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